다음 중 강제적 접근 제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 제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군대식에 해당되는 강제적 접근 제어 모델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 보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강제적이라고 하고 군대식이라고도 해요.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 어떤 조건도 설정할 수 없어. 나라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국가에서, 군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의견 제시할 수 없지. 물론 제시하고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군대식이라고 하는 강압반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맥모델은 자원을 통제하는데 잭진적인 국가, 그럼 어떤 총사령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등급, 레벨을 붙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한다. 중앙에서 한다는 거야, 중앙. 중앙에서 한다는 얘기 나오고 DAC 나오면 틀린 말이죠. MAC가 나오고 자신이 바꾼다면 틀린 말이죠.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객체에 포함된 정보와 비밀성을 이러한 비밀성 정보 접근에 대해 주체가 갖는 권한을 근거해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비밀성에 대한 비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보안이라는 부분과 비밀성, 보면 안 돼, 큰일 나. 정보, 국가 정보가 있는 그런 형태니까 비밀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양쪽의 보안 랭급을 기초로 하여 보안 높은 수준의 정보가 낮은 수준의 주체에 도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급자가 봐야 될 게 있고 하급자가 봐야 될 게 있는 거야. 별 하나짜리가 봐야 되는 게 있고 대위가 봐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등급을 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읽기는 사용자 등급에 접근하는 데이터 객체 등급과 같거나 높은 경우. 같은 등급이거나 등급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 봐야 되지. 내가 상관이야. 내가 별 하나야. 너 대위 네가 보고 있는 거다. 이거 가능하잖아. 같은 대위끼리도 볼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의미다. 수정 등록은 사용자 등급을 기록하는 데이터 객체 등급과 같은 경우에만 된다. 높은 등급의 데이터가 사용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복사하거나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쪽 하위에서 보는 건데 임의로 이거는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내 직급이 높으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도 통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죠. 군대에서. 그렇죠? 뭐 정보 장교가 있고 뭐 군사 장교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구분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탑시크릿, 퍼블릭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탑시크릿 형태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이거다. 최상의 보안 내용을 가진 자도 모든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 내가 국가에서 정한 규칙이 있고 그 다음 레벨이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가끔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아무나 못 보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시크릿의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보안 등급이 다르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는 공군이고 여기는 해군이야. 공군이 해군 거 볼 수 없고 해군에서 내가 공군의 별 하나야. 저기는 해군의 소령이야. 볼 수 있을까? 아니죠. 다르니까 또 틀리다.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면 변경, 고정적이다는 것. 맥 모델은 정부, 군대 같은 복잡성과 비용이 한겹씩 보완성이 되는 요구들은 주로 설명했던 내용이고 모든 맥 모델은 벨 라파둘라라고 하는 비밀성 모델을 근거로 한 것 때문에 한 거다. 비밀성, 보안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읽어보죠. 접근 권한이 시스템 전체적인 보안 정책이 결정이 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 없죠? 두 번째, 주체와 객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칙의 수도 기하급수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 주체와 객체가 있으면 레이블을 붙여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체가 있다. 주체. 객체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 A, B, C, D, E 이런 주체가 있고 어떤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 객체는 무슨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어떤 프린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객체들이 존재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RWX다.
R. 이게 뭐예요? A라는 사용자는 컴퓨터를 읽고 쓰고 수정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B라는 사용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C라는 사용자는 컴퓨터를 읽고만 한다, 읽기만. 데이터베이스는 뭐 수정만 한다. 이런 형태가 바로 뭐죠? 접근 제어. 행렬을 말하죠. 이런 경우는 이게 늘어나면 늘수록 그 규칙의 수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용하지 않는 것도, 권한이 없는 것도 계속 늘려나가야 사항. 이것이 접근 제어 행렬이지 강제적 접근 제어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보안 레벨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등급이 뭐고, 어떤 사람은 등급이 뭐고, 요것도 뭐가 탑 시크릿이다. 이 컴퓨터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중간 레벨이다. A라는 사람은 모든 걸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주체와 객체에다가 어떤 레이블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쓸데없는 공간이 늘어나고 기하값이 늘어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레이블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제 접근 제어 모델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주체, 객체 늘어남으로써 접근 제어 행렬의 어떤 자료, 모델이 아닌 어떤 자료를,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 제어 행렬, 자격 리스트, 접근 제어 리스트 같은 접근 제어 형태의 방법, 접근 제어의 어떤 문서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모델, 강제적 접근 제어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하면 됐군요. 기밀 문서가 엄격히 다뤄지는 군이나 정보기관에 보통 사용한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하는 형태다. 그래서 어떠한 별 장성급은 어디를 접근할 수 있고 사병급은 접근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바로 주체에다가 레이블을 붙이는 거죠. 어떤 탑 시크릿 문서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누구는 접근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요거는 접근 제어 행렬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잘못된 거죠. 접근 제어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두 번째.